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연입니다. 자, 요즘에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 전쟁이라는 이슈, 중동에서 일어났던 분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살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분쟁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더욱더 혼란스럽습니다. 향방을 가늠할 수 없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10월 7일 본격화된 중동 분쟁 이후에 시장은 잠시 반등하더니 크게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도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미국 월가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LPL 리서치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이 단기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분쟁 이슈가 나왔을 때 평균적으로 22.5일 후에 시장은 바닥을 찾았고, 그리고 약 50일 이후에 하락폭을 모두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50년 이상 다양한 분쟁 사례를 분석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평균적으로는 6.1% 하락, 바닥을 찍는 데까지는 22.5일, 바닥에서 반등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가가 회복되는 데는 약 50일, 2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양한 사건들에 의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본다면은 분쟁 이슈가 10월 7일 날 나왔고 22.5일 후에 바닥을 찍는다면은 이번 달 말쯤에는 시장이 바닥을 타진할 것이고, 그리고 12월경에는 하락폭을 모두 회복하는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전쟁 발발 이후의 주가 흐름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주가 차트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아직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동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줬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개시가 됐습니다. 공식적인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군사작전이 개시되고 나서 시장은 반등을 했고, 그리고 잠시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사실상 전쟁 시작 개시 전보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시장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전쟁 불안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는 시장은 회복을 했고 제갈 길을 갔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까지 중동 지역에서 의미 있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30년 전에 일어났던 걸프전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걸프전은 이라크와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군사에서 일어났던 전쟁인데요. 1991년 1월 17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시장은 한 2주 정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굉장히 시장은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확산되면 국제유가가 치솟아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라크전이 발발된 날 이후에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그 이후로 주가가 폭등을 했고 사실상 90년대 화려한 랠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전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동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이슈인데요. 일주일도 안 돼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90년 8월 2일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는 쿠웨이트가 침공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1월경에 바닥을 찍고 앞서 살펴봤던 걸프전과 연결되는데요. 이 걸프전이 발발하고 난 뒤에 주가가 계속 올랐던 거 좀 전에 확인을 했었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난 뒤에 주가는 한동안 계속 하락을 했고 다음에 걸프전이 일어날 때까지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멀리 1973년에 일어났던 욤키푸르 전쟁입니다. 이것은 지금과 양상이 비슷한 아랍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는데요. 1973년 10월 6일 날 욤키푸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주가는 횡보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약 3주가량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큰 폭으로 쭉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건데 이때도 전쟁과 상관없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흘러내렸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전쟁으로 인한 노이즈, 시장이 무조건 하락했던 것은 아니고 오른 적도 있었고 내린 적도 있고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으로 인한 불안, 단기적으로는 노이즈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제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불안이 계속 증폭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자, 시장은 확실한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가자에 진입할 것이다. 지상군 투입할 것이다. 투입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이란이 개입한다. 안 한다. 레바논이 개입한다.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갈 길을 가고 싶은데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발목을 잡히고 있다. 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걸프전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전쟁이 확실하게 발발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과 연결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전쟁의 양상이 방향이 잡혀간다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고 시장은 제 갈 길을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